처음 알게 된 것은 경선 때, 총선 경선 때 정치권의 원로이신 친박 모 인사이신데 빌리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쯤에 또 다 이제 갚고 갚은 후에 또 빌리기도 하고, 예, 그런. 네, 갚았고, 그 다음에 뭐 청탁이 있었다든지 어떤 대가라든지 그런 얘기에 돈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고요. 있습니다. 예, 있는데 뭐 언제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로 오신 분이니 굉장히 감사한 마음에 굉장히 좋게 받고, 그런 기간이 한 1년 이상 갔는데 올해 한두 달 전부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자, 이 주제 이수희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현수 기자. 네.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가 받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된 건데, 그렇죠.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죠. 네, 뭐 조금 전에 이제 이해훈 대표 설명을 들으면 금전이 오간 건 맞다, 그러나 갚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폭로한 이 사업가 A씨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해훈 대표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선되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편의를 봐줄 테니까 돈을 좀 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실제로 이 A씨가 여러 차례 현금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화면에 나가거나 인터뷰를 할 때 명품 가방이나 이런 부분도 제공을 했다라면서 폭로를 하게 된 겁니다. 내용을 보면 아주 상세합니다. 이 사업가 A씨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 날짜랑 장소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액수도 10,0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여 차례 정도 걸쳐서 6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건넸다는 게 이 사업가 A씨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님, 지금 그 A씨의 주장에 따르면 6천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었다, 사업에 도움을 달라, 이런 청탁도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지금 이해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돈이 필요해서 빌린 건 맞지만 저런 청탁이 오고 간 적은 없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런 청탁이 오갔다, 국회의원을 통해서라고 한다면 이것도 범죄 혐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작년 9월 28일부터 이제 소위 세칭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그거는 뭐 청탁이 있느냐 없냐고 상관없이 네. 100만 원 이상, 그럼 뭐 또 이건 향응 제공이긴 하지만 그런 뭐 금품부터 해서 제공받으면은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양쪽에서 하는 얘기에 일치하는 거는 돈이 오고 간 거는 맞아요. 금품이 오고 간 물품이 오고 간 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 사업가 A씨는 그것이 대가 없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업상에 이런 좀 청탁과 함께 돈이 갔다는 거고, 이해훈 대표는 빌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갚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로 이제 차용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갚았다라고 하면 현금으로 갚은 건지 아니면 뭐 이체가 됐다 그러면은 거래 내역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사업가 A씨는 이제 문자 메시지를 지금 증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훈 대표가 감사하다고 한 거, 아니면 뭐 조찬 모임 잘 했느냐, 뭐 이런 약속이 잡혔다면서요 하는 그런 이해훈 대표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를 이제 본인의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건데, 지금 이해훈 대표의 저 표정을 봐서는 뭐 그렇게 당황하는 표정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업가 A씨가 처음 돈을 줬다라고 하는 게 2015년 10월부터인데요. 당시로 돌아가면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해훈 대표의 지역구인 서초구에 조윤선 장관, 당시는 장관이 아니었죠. 이제 조윤선 당시에는 전 수석이었죠. 예비 후보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경선을 세게 붙던 때예요. 경쟁이 정말 치열했었던 때거든요. 거기다가 특히 이해훈 대표의 경우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돌아선 친박이었던 거죠. 이제 반박이 돼서 탈박이 된 거, 대표 인물이었죠. 그런데 비해서 조윤선 당시 전 수석은 굉장히
입볼 받는 사람이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거 경선 해보다 말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는데. 그렇게 경제에 좀 몰리다 보니까 아니요, 뭐 그런 정치 상황- 상황상으로도 돈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거보다 그런 상황이면 몸을 사려야죠. 네.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도리어 몸을 사렸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건 어찌됐건 간에 뭐 사실관계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강병규 기자, 네.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렸다라는 건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명품 가방에 시계에 벨트까지 등장하는 이건 왜 등장하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이해훈 대표 측에서 따르면은 사실 도움을 주겠다고 찾아온 그 A 씨가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늘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보 전문가라고 이미지 메이킹, 뭐 스타일링 등등, 그다음에 코디 이런 걸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뭐 가방은 안 어울린다 이런 거를 들어야 이런 이미지가 생긴다 등등 이제 조언을 하면서 코디 소품을 가져왔고 그 코디 소품에 대해서는 뭐 물품 처리를 하고 구입 비용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통틀어서 한 6천만 원 정도. 물품 구입 비용 등등까지 다 합해서. 예. 자, 코디 소품이었다. 지금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총선 기간에 쓸 코디 소품을 갖고 왔다라고 하는 건데 이현수 기자, 저는 네. 여기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네. 예. 명품 가방과 시계를 착용한 정치인, 여성 정치인 이거 공격을 받을 만한 포인트 아닌가요, 도리어? 뭐 그건 사실 어떤 선거에 그 후보가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조윤선 전 장관이랑 치열한 경선을 벌이고 있었었고, 그리고 이해훈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해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쟁 후보 사무실은 미어 터졌지만 우리 사무실엔 사람이 없었는데 이런 가운데 자원봉사를 해주겠다,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고 홍보를 해주겠다라는 전문가라면서 특히 사실상 이렇게 접근을, 호의를 갖고 접근을 했다. 그래서 사실 자기도 고마워하면서 지내다가 최근 들어서 뭐 사업에 대한 편의나 또는 금품을 추가로 요구하는 걸 보고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설명이었거든요. 근데 뭐 여성 정치인이 모두 다 코디를 두고 뭐 전문가를 두는 건 아니지만 정치는 남녀를 가릴 것 없이 사실상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선거 때 되면 이런 홍보 전문가를 기용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뭐 홍 데스크가 말씀하신 이런 명품 같은 게 선거 전략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그 부분이 오히려 의심이 간다라는 부분도 뭐 일맥 그 주장은 말이 뭐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이제 그한 건 돈을 언제 줬냐가 지금 또 네. 관건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두 사람이 갈등이 벌어지면서 돈이 지급이 됐다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이해훈 대표한테는 불리한 상황인 거고요. 그냥 돈이 언제 갔느냐. 그 다음에 그 지갑을 줬다는 게 2015년 10월이고 그 이후에 물품이 건네간 거는 당선 이후예요. 네. 당선 이후에 이해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뭔가 그 삼선 여성 의원으로서의 좀 포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춰서 좀 외모에 그 이미지를 주는데 신경을 썼을 수는 있는데 요 부분은 근데 돈이 언제 지급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양쪽의 신빙성이 달라집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오늘 이해훈 대표 해명하면서 차용증 다 받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해훈 대표 얘기에 좀 또 무게가 실리는 경우겠죠? 근데 차용증이라는 게 이제 지금 언제 작성했느냐도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500만 원,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자원봉사자로 와서 너무 고마웠고, 그 정도 이제 믿을 수 있었고, 그리고 소개해준 사람이, 정치계 원로인 어느 친박 모 씨로부터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좀 더 검증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믿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에 5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은 좀 액수가 크지만, 그렇게 돈을 빌리고 할 때, 차용증을 쓸까? 그것도 네. 사실은 살짝 고개 갸우뚱되는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용증을 언제 썼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이해훈 대표가 말하는 갚았다든가 뭐 이런 차용증이라는 게 다 지급 시기와 작성 시기가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이해훈 대표 오늘 해명하면서 이 사업가 A씨, 뭐 금전거래를 폭로한 A씨가 과거부터 사기 전과가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또 역으로 또 폭로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부분에서 휘말린 것이다라고 해명을 한 건가요? 그렇죠. 이 A 씨의 폭로
폭로가 뭔가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해운 대표가 공식 이제 입장을 내기 전에 먼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물었는데 생각보다 이해운 대표가 너무나 차분했고요. 실제로 이 A씨가 최근 들어서 뭔가 금품을 요구한다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본인이 사실 챙겨놓을 건 다 챙겨놨었다라면서 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특히 2016년 7월에 가방 대금 같은 부분도 343만 원 같은 부분도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343만 원. 네. 이미 30년쯤 전에 당시 4억 5천만 원 정도의 사기죄로 구속된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유명인들, 명예가 소중한 유명인들에게 금품 갈취하는 용도로 여러 가지 부당한 불법적인 일들을 벌여온 분으로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음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운 대표가 저랑 이 통화를 하고 나서 오늘 바른정당 연찬회가 열리는 곳에서 또 따로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A씨의 신빙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인지 다른 당 의원들도 한 4명 정도가 이 사안이 터지고 나서 전화가 왔다. 그 A씨가 혹시 그 사람 아니냐라면서 본인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라고 전화 온 의원이 4명 정도 있었다라면서 본인의 주장을 이제 근거로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지금 그런데 그 이해운 대표 다 갚았다라고 하면서 법적 대응 예고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약간 코디 명품으로 썼으니까 가방값도 명품 가방을 받은 거 맞고 명품 가방을 돌려준 게 아니라 343만 원 돈으로 돌려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돌려준 시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외상으로 받아서 나중에 갚은 건지 네. 아니면은 이것이 그냥 처음에는 호의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를 이제 본인에 대한 선물로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갚았는지 이거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실관계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거는 수사기관에서만 알 수 있는 상황이지 지금 제가 뭐라고 추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 법적 대응을 이해운 대표 쪽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사업가 A 씨와 그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명예훼손 로 고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가 A 씨가 만약 이제 검찰에다가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액션까지 취한다고 하면은 무고죄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제가 기자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좀 의문을 제기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풀어가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현수 기자. 네. 조금 전에 이 사업가 A씨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기성이 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이해운 대표의 해명이었는데 본인이 이렇게 사기 전과가 좀 있던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렇게 장기간에 만났을까 하는 의문도 들어요. 네, 사실 좀 이해운 대표가 사실 초선 의원도 아니고 3선 의원인데다가 좀 정치 경험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A씨와 어떻게 처음 인연을 맺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었는데 실제로 상당히 호의를 가지고 다가왔고 그리고 친박계 원로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은 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의심 없이 당시에는 치열한 경선을 벌이고 있을 때라 의심 없이 자원봉사자의 그 손길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설명이었는데요. 과거에 이 대표의 남편인 김영세 교수가 그 정치를 하고 있는 부인 이해운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 와이프가 이 바깥의 이미지와는 좀 달리 의외로 굉장히 아주 좀 여리고요. 좀 인정에 좀 쉽게 무너지고 이런 측면이 상당히 정치 문화가 조금 남성화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문화 자체가 이제 조금 남성화돼 있는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이제 희생양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먼저 좀 타겟도 되고 이런 게 조금 옆에서 보기에 상당히 좀 안쓰럽다고 할까요? 자, 이해운 대표의 남편인 김영세 교수 좀 안쓰러운 측면이 있을 만큼 좀 여린 사람이다라는 항변을
저 과거에 했던 건데요. 자, 그런데 이해운 대표의 개인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제부터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솔솔 흘러나오는 합당론 얘기랑도 좀 연관이 지어질 것 같은데 이래서일까요? 한국당에서 오늘 합당과 관련해서 거세게 반발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면서요? 예, 오늘 최고위에서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로 불리는 이재만 최고위원이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제 제기하는 통합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듯한 목소리를 보였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뭐 배신자 이런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불성설이여 우한무치입니다. 보수의 위기에 제일 먼저 피난기차를 타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통합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배신자들, 기회주의자들과의 통합은 있었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이재만 최고위원 하면은 현재 당내 입지에서 볼 때 썩 이렇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의문도 나오는데 이수희 변호사 듣기에는 어떠셨어요? 저분은 저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유승민 의원하고 지역구가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합당을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 본인 지역구가 위험해지는 거죠. 뭐 저걸 개인적인 뭐 이해관계 뭐 국회의원들은 그게 제일 먼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강병규 기자 네. 이재만 최고위원 하면은 지난 총선 얘기도 하셨는데 대표적인 또 진박 예,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지지하는 예. 대표적인 인사로 분류가 됐었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한번 소식도 한번 짚어볼게요. 예. 어제는 병원에 갔었는데 오늘 또 법원에 출석을 했다는데 오늘 모습은 어땠습니까? 네, 기존에 일단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와서 얼마 전에 회색 옷으로 바꿔 입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제 눈길이 좀 갔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옷을 입고 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모습인데 약간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요. 일단 어제 그 역류성 식도염과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해서 치료를 받으러 갔고 일단 2시간 반 정도 진료를 받은 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허리가 아픈 환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상당히 꼿꼿하게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옆으로 약간 허리가 휜 거예요. 그러니까 아. 퇴행성 그 허리 질환이 있을 때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지. 그래서 허리가 좀 안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박 전 대통령 옷이 최근에 보면 좀 또 오늘 한 차례 바뀌었고 어제 병원에서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낮은 굽에 단화를 신었더라고요. 이런 건 좀 여러 개를 가지고 바꿔 신을 수 있는 건가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영치를 해놓고 네. 그리고 출정할 때마다 지금 이제 받아서 입는 건데 아마 허리 때문에 거기에 편한 신발을 다시 그 영치를 받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까지 짚어봤고요. 저 화제의 인물들이 있어서 이건 특별히 저희가 리포트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호시탐탐 괌 타격을 노리는 북한도 신경 쓰이는데 텍사스를 덮친 허리케인으로 골치가 아플 지경인 듯합니다. 그런데 부인 멜라니아 여사 때문에 더욱 곤란한 지경이랍니다. 패션 욕심 때문이라는데요. 강병규 기자가 수해복구 현장에 임하는 올바른 예와 나쁜 예를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케인이 불어닥친 미국 텍사스주 수해로 쑥대밭이 됐는데요. 텍사스주로 급히 날아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그 옆에 영부인 멜라니아의 패션이 화제가 됐습니다. 뾰족한 굽에 하이힐을 신고 항공재킷으로 한껏 멋을 부린 모습. 잔해는 굽으로 찍어 치우면 되겠다는 유명 코미디언의 조롱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여론을 의식한 듯 비행기에서 내리는 멜라니아의 옷차림은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해복구 현장 민폐 패션, 잉락 친나와 전 태국 총리도 빠지지 않습니다. 형형색색 장화가 눈에 띄는데요. 2011년 최악의 홍수에서 신은 이 장화, 한화로 250여만 원이나 된다고 알려져 태국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해외 토픽까지 소개됐었습니다. 지난 7월 청주 수해복구 현장에 나타난 김정숙 여사는 좀 다른데요. 일진 모자에 고무장갑을 착용해 건의를 내려놓은 모습입니다. 멀리서 보면 누가 김 여사인지 주민인지 모를 정도. 김 여사는 진흙을 닦고 이불을 손수 말리면서 수해복구 일선에서 활약했습니다.
근데 이걸 손이 뭉쳐가지고 못 쓰겠다. 뭉쳐도 나중에 그건 나중에 뽀송뽀송해지면 할 일이고. 수해복구 현장 옷차림 3인 3색. 누가 정답인지는 이미 드러난 것 같습니다.